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만든 HTML 태그에 오늘은 CSS 설정을 첨부시켜 가지고 레이아웃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은 헤드 태그 안에 내부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과 외부에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놓고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 요소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CSS 폴더 안에 common.css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도 연동을 시켜볼까요? 스크립트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jQuery 문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파일을 연동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자, 스크립트에 jQuery 문 연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 내가 만든 스크립트를 경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할 common.css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캐릭터 셋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셋은 UTF 파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S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진값과 패딩 값을 전부 다 0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마진 값은 기본 디폴트 값에 마진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딩 설정 값을 0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서브 메뉴 이런 폭을 지정할 때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두 설정을 하고 마진 0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도 0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UL과 LI의 리스트 스타일 값을 none 값으로 정의를 할게요. UL과 LI의 리스트 스타일 값을 none 값으로. 자, 이렇게 정의해서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런 형태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A 요소 태그에 밑줄이 그어서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도 none 값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을 none 값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S. 그 다음에 컬러 값이 있죠. 컬러 값도 innerit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nnerit으로 정의를 하고요. 컨트롤 S. 네. 자, 그 다음에 또 정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미지 부분. 이미지 부분도 지금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고 목록 태그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 사이에 갭이 있죠? 갭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보시면 이런 P자 밑이 삐침이 있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img 버티컬 얼라인 작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얼라인 작업을 미들로 미들 값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사이의 갭이 사라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 작업은 이것으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태그 초기화라고 정의를 주도록 할게요. 네, 태그 초기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좀 작은 관계로 우리가 HTML 파일하고 동시에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로 좀 키워주고요. 크롬 브라우저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맞춰 놓겠습니다. 분할을 좀 하도록 할게요. 커먼을 좀 이쪽으로 오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탐색키 기능은 빼겠습니다. 컨트롤 B 빼주시고 HTML하고 동시에 보면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HTML 태그가 정리가 안 됐죠? 이 부분 지난번에 갤러리하고 배너 공지사항 부분에 제목을 다시 수정하는 관계로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이때는 컨트롤 A 눌러주시고 Alt Shift F 누르면 태그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네, 됐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사이트 헤더로 구성이 되어 있죠. 헤더 부분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랩을 한번 씌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랩을 씌우지 않고 각각의 요소마다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사이트 헤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사이트 푸터 이런 식으로 각각 요소들을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레이아웃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레이아웃 정렬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사이트 헤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사이트 헤더 부분, 이 부분이죠. 네.
자, 사이트 헤더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해줄 텐데요. 먼저 정의해야 될 부분이 자, 이 부분이에요. 와이어프레임에 보시면은 A와 D 영역의 넓이는 브라우저 전체 넓이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구문을 줬어요. 자, 1200픽셀짜리의 컨텐츠지만 A와 D는 브라우저의 전체 넓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뭘로 줄까? 색을 입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더 값으로, 그치? 보더 보텀으로 1픽셀짜리 라인 하나만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더 버튼에 1픽셀 솔리드로 가고요. 색상은 검정색은 너무 어두우니까 한 888로 정의를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컬러 가이드 색이 나와 있죠. 컬러 가이드 색에 888, 그 다음에 보조색도 사용할 거고요. 주조색 다 사용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레이아웃 정렬의 사이트 헤더 부분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컨테이너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값의 위드스 값은 1200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값은 0의 오토 값을 정의를 해주시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봐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 그었죠.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헤더 부분, 그리고 얘가 컨텐츠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푸터 부분, 그리고 레이어 팝업 부분,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사이트 컨텐츠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컨텐츠는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합니다. 풀 레프트 기능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just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 값을 사용하면은 자동적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값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 중에 just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기능이 있죠. 양쪽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스페이스 비트윈과 어라운드 값을 같이 좀 사용해도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S. 자, 공지사항과 갤러리, 배너 영역의 컨텐츠 부분들이 분리가 됐어요.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경우는 양쪽을 채운 상태에서, 자, 양쪽을 채운 상태에서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띄워주고, 살짝 띄워주고 분할을 또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트 푸터 이 부분이죠. 사이트 푸터에 대한 부분. 자, 여기도 어떻게 라인을 긋는 것보다 여기는 백그라운드를 하나 집어넣죠. 약간의 백그라운드, BK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샵 2로 설정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우저의 100%로, 그렇죠? 헤더 부분 그리고 푸터 부분, 자,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레이아웃 정렬을 해봤고요. 사이트 헤더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헤더 부분을 자, 수석 처리 좀 해서요. 구분을 좀 져놓을게요. 자, 사이트 헤더 부분은 우리가 div가 설정된 이 부분까지 div 태그가 있는 여기까지 갈게요. 자, HTML 요소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로그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부분에는 우리가 로고 부분과 GMB가 들어가 있는 메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플렉스로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 헤더 div에 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just be around space between 또는 space around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just be content space around 해도 되겠죠? space around로 해도 됩니다. space around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S. 자,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round는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죠. 아까 공지사항도 마찬가지야.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분배, 공간을 띄운 상태에서 분배. 너무 들어왔죠? 그쵸? 로그가 이 정도에 있어야 될 부분이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 보다는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S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중에 이건 그 마진 레프트 값과 뭐 패딩 값을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헤더 로그 값에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레프트 값을 한 20 정도 설정을 해줄게요. 컨트롤 S 미리 보게 하면 네,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한 게 보이죠? 레프트 값에 마진 값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 헤더 부분은 이렇게 로그를 하고요. 이제 GMB에 있는 내비게이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GMB. 먼저 A 태그를 디스플레이 블록 시켜서 작업을 한번 해두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패딩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GNB에 있는 A 태그에 디스플레이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A 태그 마우스로 올렸을 때 변화되는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을 사용하고요. 트랜지션의 값은 뭐 0.3 정도 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GMB의 UL에 우리가 속성을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소장처별, 장르별, 테마별, 시대별 각각을 우리가 분배를 할 거예요. 간격 분배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GNB에 있는 UL에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작업?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진 값을 위에서 좀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마진 탑 값을 좀 줄게요. 너무 달라붙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진 탑 값을 한 50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컨트롤 S. 그러면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GMB의 UL에 있는 LI 요소 그 안에 있는 A 태그에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NB에 있는 A 태그에 라인 하이츠 값과 그 다음에 하이츠 값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라인 하이츠 값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하이츠 값은 우리가 한 50 정도? 40 정도 줄까요? 40, 50 정도 줄게요. 50 정도. 네, 50 정도 주고요. 그리고 패딩 값을 줘야 되겠습니다. 패딩 값을 위아래는 상관이 없으니까 좌우만 40픽셀 정도 줄게요. 패딩 값을 위아래는 상관없고 좌우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하이츠 값을 50 정도. 컨트롤 S.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네. 자, 이렇게 변화가 됐죠? 자,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 값을 좌우로 40 줬고요. 위아래는 0을 줬죠. 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 위쪽에 마진 값이 얼마나 됐냐면 UL에 네, 50 정도 50 줬고요. 밑에 부분이 나머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폰트 사이즈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약 한 17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태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도 설정을 하고요. 추후에 뭐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니까 좀 이렇게 당길게요. 자, 그 다음에 GNB의 LI의 요소 있죠? LI의 요소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을 좀 변화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NB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죠. GNB의 UL에 LI 요소에 있는 곳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렇죠? 여기 H 호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호버가 됐을 때 어떻게? A 태그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값이 어떤 색이냐면 아까 주조색이었었죠.
네, 요색 4A 4948 네, 4A 4948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컬러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컬러 색깔은 흰색으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컬러 값은 화이트로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올라갈 때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 이제 메인 메뉴에 A 태그의 정의를 했으니까 서브 메뉴 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브 메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서브 메뉴는 그런데 우리가 포지션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그쵸? UL의 LI를 기준으로 하겠죠? UL의 LI를 기준으로 이 서브 메뉴가 여기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의 렐래티브와 앱솔루트 기능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앱솔루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렐래티브 요소를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쪽에다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네, GNB의 UL의 LI 요소에 그쵸? 포지션의 값을 주는 거죠. 여기서 포지션의 어떤 값을 렐래티브 요소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 범위 안에서 앱솔루트가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네, 이젠 앱솔루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에? 밑에 서브 메뉴, 즉 서브 메뉴 UL 요소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B에 어디? UL에 갑니다. LI에 UL까지 갈까요? 네, UL에 여기에 포지션 값을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지션 값을 써 주시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가 되겠죠. 그렇죠?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프트 값을 0으로 주고 라이트 값을 0으로 준다는 것은 전체를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죠. 자, 레프트 0값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트 0값 쓴다는 얘기는 자, 요 부분을 다 잡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 잡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의 A 태그에 변화를 주는 것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브 메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A 태그에 정의를 하겠습니다. .gnb의 ul에 li에 그쵸? li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ul에 있는 네, 그냥 A 태그 그쵸?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뭐를 라인 하이트 값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이런 값들 정의를 하고요. 정렬도 좀 가운데 정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먼저 라인 하이트 값을 정의할게요. 라인 하이트 값은 40 픽셀 정도.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정렬을 해야 되겠죠. 자,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놓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라인 하이트 값을 띄워줬고요. 40 정도 띄워줬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텍스트 얼라인 값을 센터로 좀 정의할게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K 값을 네, 바꿔줄 텐데요. 색깔 값을 아까 보았던 색으로 갈까요? 네, CAA C7D로 되어 있죠. 네. 자, 요 값으로 정의를 할게요. 백그라운드 색깔을. 그 다음에 컬러 값은 흰색으로 할게요. 컬러 값은 흰색으로. 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마우스 올렸고, 네, 색상값 보세요. 색상값. 네,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넌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브 메뉴가 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우스가 올라갈 때 서브 메뉴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블럭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쪽에다가 작업을 하나 해주도록 할까요? 자, non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GNB 태그에 그죠? UL의 li 요소에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여야 되겠죠? 네, UL 태그에 있는 게 보이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 블럭 되면 됩니다. 컨트롤 S.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보여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내비게이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올라갈 때, 자, 이제 서브 메뉴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호버됐을 때의 배경색과 백그라운드를 좀 바꿔 볼까요? 네, 그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GNB에 UL에 li에 UL 태그에 A에 있는 그쵸? 얘가 호버됐을 때 색깔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K 색깔을 컬러 값을 뭐죠? 컬러 값을 어떻게 샵 네, CAA C7D C7D 값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은 뭐 그냥 흰색을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색깔은 흰색을 적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호버됐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좀 진했으면 좋겠네요. 이 색깔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네, 이렇게 좀 바꿔 놓을게요. 컨트롤 S. 네, 글씨가 가독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하게, 좀 더 진하게 할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메뉴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자, 서브 메뉴 중 하나의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된다. 마우스의 영역을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은 부드럽게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마우스 올렸다가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한 번에 없어지죠. 예. 부드럽게 사라지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메뉴를 다시 한번 작업할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블럭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디스플레이 non 값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태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애줄 겁니다.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